재개발이 될 수 있는 자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층수나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 세미나 오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최근에 전국이 정말 혼란스럽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요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부동산의 직접적인 이런 집값이라든지 이 지역 가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정책의 변화가 그걸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지금 시기에 왜 발표가 됐냐 하면요, 여러분들 서울의 공급 부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예년 수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부터예요. 26, 27, 28년도가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기인데, 이때 마땅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서울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정비 사업이 지금 시장에 다 멈춰버렸단 말이죠. 경기 별로 안 좋고 공사비 크게 오른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정비 사업이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자, 서울시도 급해 죽겠어. 정부에서도 급해 죽겠는데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멈춰섰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때 사업성을 밀어주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럴 때 들어와서 이 사업을 돌아가게끔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규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나타났을 때요,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을 하면서 이 규제 완화가 나오기 전 그리고 규제 완화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정말 180도로 바뀌면서 이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폭등하는 지역들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대대적인 규제 완화 속에 그만한 지역들이 많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시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심리적인 위축된 부분만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규제 완화가 되면서 지역이 180도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를 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규제 완화로 180도 가격이 급등된 사례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강남에서 음마아파트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2020년도에 이 아파트 가격은 31평짜리가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가격은 좀 비쌌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4년도 말 2025년도 초 지금은 27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이 올랐네요. 4년 동안에 7억이 올랐으면은 매년 한 2억씩 올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투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잖아. 많이 올랐잖아. 그런데 이거를 사신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 아파트, 여기는 압구정 2지구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같은 2020년도에 이 아파트 35평짜리는 23억을 했습니다. 음마아파트에서 3억만 더 주면 이 아파트 살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얘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50억이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당시에 음마아파트 20억 할 때 이 아파트는 22억 했네요. 2억만 더 주면 이 아파트 살 수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얘는 43억을 하고 있네요. 음마아파트는 매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뛴 반면에 얘네들은 지금 얼마가 뛴 겁니까? 매년 5억에서 6억씩 가격이 크게 뛰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친 폭등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020년도 이 당시에는 지금 신현대가 있고 신반포가 있는 이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음마아파트는 한강변이 아니지만 이 아파트는 한강변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음마아파트를 많이 사고 많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한강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이때 규제가 있었어요.
35층 룰이라는 게 규제로 딱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제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 막대한 추가 분담금 내고 나서 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예요. 왜? 층수가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개포나 음마아파트, 대단지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쏠려 있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게 된 이유가 이게 대대적인 규제 완화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사람들이 70층, 그 다음에 77층, 68층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도를 뒀지만은 이게 2021년도 4월 이전에는 전혀 2020년도, 2019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021년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오세훈 시장, 한강 르네상스 이분이 서울시장이 되면 한강 개발 다시 시작하겠네.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압구정동의 집값이 하루에 1억씩 올랐던 때예요. 그때가. 이런 난리가 나면서 토지거래 허가가 급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시기를 겪었던 때가 바로 21년도 4월 달입니다. 이때 이후에 2022년도 3월 달에는 한강변의 35층 룰을 전격적으로 폐지합니다. 이제 35층 일률적인 제한을 떼고 이제는 층수를 50층, 60층, 70층을 지을 수 있게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23년도 8월 달에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라고 해서 한강변은 이게 이 경관지구라는 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강변에 층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런 걸림돌들이 대대적으로 다 해제가 돼버린 거죠. 이러면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50층, 60층, 여러분들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층에 가까운 66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맞은편에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68층짜리가 들어오고 최근에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70층대 아파트까지 들어올 수 있게 바뀌게 된 게 대대적인 완화가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팍 터져버린 상황이 된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지역들이 서울시하고 국토부, 그다음 정부에서 국회에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다 터지고 나서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 넘사벽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 서울시나 국토교통부나 국회에서는 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까? 완화라는 추세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잖아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게 뭡니까? 결국 1기 신도시 높은 용적률 때문에 이런 중고층 아파트들 재건축이 안 되니까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300% 이상대로 완화시켜 준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분당 같은 지역은 굉장히 큰 기회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 민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최대 700%까지 주는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별도로 여러분들께 이 지역이 어디가 앞으로 될 건지까지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걸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도 이게 서울시에서 역세권 시프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는요. 용적률이 300%대로 개발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최대 법정 준주거 지역 상한 용적률인 400%까지 주다가 이것보다도 더 높여서 500에서 700%까지 완화를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거 지금 역세권 이것만 풀린 게 아니에요. 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중공업 지역 안에서 공장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아파트로 개발을 했을 때 용적률을 250%까지밖에 원래 안 줬는데요. 이것도 크게 대폭 풀어서 400%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바꿔준 겁니다. 현재 이런 규제 완화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키게 된 게 자, 서울시에서 이 규제 철폐로 내놓은 게 1, 2, 3, 4, 5 네 가지를 내놨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서울시 내에서 역세권 시프트나 도심복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서울시의 규제 철폐 1, 2, 3, 4, 5 속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 플러스해서 여기에 더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1호가 뭐냐면은
주거 복합 건축물, 역세권들에 보면 여러분들 주상복합, 이런 복합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상업용 건물하고 주택하고 같이 들어가는, 아파트랑 같이 들어가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분양을 하면 상가 분양이 잘 됩니까? 아파트 분양이 잘 됩니까? 상가 분양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아파트 분양이 훨씬 더 잘 되죠. 비싸게 분양을 하더라도 역세권 지역은 분양이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더 사업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상가는 20%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것을 이제는 10%로 줄여주겠다. 준주거 지역에선 아예 이젠 상가를 짓지 않아도 되도록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사업성 자체가 용적률도 높은 데다가 이제는 아파트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성이 높아진 거죠. 손실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아졌죠? 자, 두 번째로는 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보통 사업 시행을 할 때 이 재개발 과정 중에서 7부 능선이 넘어갈 때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시행을 할 때 이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1년에서 3년 동안을 이것 때문에 멈춰선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멈춰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폭적으로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걸릴 사업을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10년으로 줄이고 10년 걸릴 사업을 7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거죠. 사업성은 높아져서 속도는 빨라졌어. 그러면 정비사업하기 좋아진 겁니까? 안 좋아진 겁니까? 굉장히 좋아진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게 1호하고 2호의 주요 내용이고요. 자, 이 3, 4호 같은 경우에는 1월 9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뭐가 나왔냐면은 3호는 여기 아예 지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고도지구, 경관지구, 그다음 문화재, 학교 주변, 구릉지 같은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지금 완화를 했습니다. 일단 고도지구 완화를 해서 16m밖에 못 짓는 지역을요. 지금 재개발했을 때 45m까지 한마디로 4층밖에 못 짓는 지역을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일단은 풀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런 종상향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종상향을 했을 때 우리 기부채납이라고 하죠. 이 기부채납 비율 같은 경우에를 처음에 15%를 내라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지금 10%로 낮춰놨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10%가 아니라 이제는 한 자릿수만 받겠다. 늘어나는 용적률에 따라서 다 올리지 않더라도 늘어나는 용적률에 따라서 그만큼만 적게 기부채납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기부채납이 적어진다는 소리는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4호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앞으로 통합심의 대상에서 소방이나 재해 분야를 포함을 시켜서 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을 단축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재개발 기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속도를 계속적으로 가속화시키겠다.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은 최대한 쥐어짜내서 높일 수 있을 정도까지 높여주겠다라는 게 서울시 국토부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런 지역들,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해당되는 지역들은 재개발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재개발 잘 될 수 있는 사업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정말 용되는 지역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용이 되는 자리라고 했는데요. 용되는 자리 하면 용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컬러풀한 이 자리가 남산입니다. 요게 남산이에요. 이 남산은 지금까지 개발 자체를 이런 고도지구로 묶어놨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이렇게 컬러풀한 이런 것들은 경관지구라는 것을 몇 겹을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가 있었냐고. 근데 이제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사업성이 나오게 되면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용산에서 이런 예를 들어 동호암 1구역이나 3구역 같이 저희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역이에요. 이런 구역들이 지금 다 지정이 됐잖아요. 이런 구역들에서 새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얼마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곳입니까? 남산이란 조망권을 갖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런 곳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면 여긴 큰 기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서울역 주변에 이런 회원동 같은 지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금호동, 옥수동, 금호동 옥수동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굉장히 여기 지역도 아파트 값이 고가인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이 점점 새 아파트가 재개발되는 곳이 확장되는 곳이 어디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냐면 한강 쪽은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도심 쪽으로 이 재개발 구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약수역, 청구역, 동대입구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런 지역에서 아직 지정이 안 된 자리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회에 있는 장들이 점점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지역들이잖아요. 이 경관지구라는 게 그러니까 개발을 잘 못하게 묶어놨던 지역이 또 어디 있냐면 이런 한강을 비롯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4대 지천입니다. 이런 지천 지역들, 천변, 수변 지역들 같은 경우가 이런 경관지구로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라는 것에 그동안은 계속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자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층수나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대 지천 중에서 한강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놓쳤어요. 다들 비싸지고 놓쳤어.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이런 4대 지천변에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는 탄천이 있는 곳은 강남하고 송파랑 인접해 있는 그 사이를 흐르는 천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집값은 어때요? 중랑천이라든지 홍제천이나 이런 안양천에 비해서는 이 지역의 집값이 월등하게 높은 지역이죠. 그러면 이런 천변 주변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만 찾아도 강남이 있어, 송파가 있어. 아니 집값으로는 서울의 탑 클래스 아닙니까? 180도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곳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부하고 국회에서의 규제 철폐 내용과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분당만 집값이 이렇게 높게 올랐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이 1등입니다. 142%로 5개의 신도시 중에서 가장 사업성 좋고 집값도 비싸요. 그러니까 얘가 1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일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산은 증가 용적률이 2등입니다. 근데 일산에서는 분당에 비해서 당연히 밀리죠. 밀리는데요. 일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산에 지금 GTX가 개통을 했고 이게 지금은 서울역까지만 개통을 했지만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는요. 이게 수서까지 강남권으로 바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집값의 영향을 심히 저는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GTX 플러스 노계획도시 재건축 이걸 같이 보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서울로 들어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는 충분히 일산 안에서도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건데요. 나는 큰 돈이 없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서울에서 180도로 정말 바뀔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말 소액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극대화된 개발 사업이 바로 이 도심복합 사업이에요. 자, 이 도심복합 사업이 근데 이거 사람들이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아했던 사업입니다. 이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워낙 공공의 성격이 강하게 이 사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심 공공복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업은요. 거래가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29일 이후부터는 거래하면 현금 청산이었어요, 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거를 풀어버린 겁니다. 거래가 될 수 없었던 물건이 거래가 되는 황금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소릴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보다 지정된 곳보다 앞으로 지정이 될 곳들은 더 파격적으로 완화를 해줬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이 아니라 이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공공이 주도하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이 이런 사업성에 대한 혜택을 가져가는 거죠. 자,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됐고요. 노후도 안 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일반 재개발을 하려면 67% 노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을 하려면 60%의 노후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역세권에서 350m까지만 역세권 재개발 해줬잖아요.
이것도 500m까지 범위를 크게 넓혀주겠답니다. 단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줄 수도 없지만은, 자, 여기에서는 특별히 더블 역세권 지역 이상, 그리고 이 더블 역세권 지역들도요, 도심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그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도심에 인접해 있는, 업무타운에 인접해 있어야 이 지역에 수요가 되고 몰리는 지역이고, 이런 곳에 공급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대단한 거는 이런 지역들, 더블 역세권 이상 멀티 역세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결합 건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기는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와서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도심복합 사업이 용적률 700%까지지만은 이 용적률 거래에서 용적률을 사왔을 경우에 800%에서 1000%까지 지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층, 30층대에서 나오는 조망권 하고요, 40층, 50층대에서 나오는 조망권 하고 같습니까? 프리미엄이 완전 다르죠. 프리미엄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40층대, 50층대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용적률을 사 갖고 오더라도 그 이상의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최대한 극대화되는 거죠. 사업성이 좋다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사비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나가지만은 사업성이 높다라는 소리는 이 공사비 분담금이라는 것이 거의 나가지 않고 집값이 비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억대 이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은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사업성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집값도 비싼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지적이 내면서 바로 프리미엄이 붙어버립니다. 정말 규제 완화가 됐을 때 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액으로요, 저 이런 지역들 하나 잘 준비해 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서울시 안에서 재테크, 내 집 마련은 전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좋은 사업이 지금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완화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게 여러분들께는 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위에 종로 5가, 동대문역,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 청구역, 신당역, 약수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남산 주변의 서울의 도심이잖아요. 이런 곳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는 지역입니까? 이런 업무타운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전세사기 걱정도 없는 지역들이에요. 이런 데를 뭘 걱정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재개발을 많이 시켜준다라는데. 자, 그리고 강남 주변은 또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이는 요 가운데로 쭉 잘라서 오른쪽은 여기는 서초, 방배, 강남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지역은 강남과 붙어있는 사당동이네요. 여기 이수역이 있고 사당역이 있습니다. 이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 지역이고, 이수역은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지역이에요. 여기서 동진을 하게 되면 여기 바로 테헤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 4호선 타고 올라가면 여기는 용산 나오고 서울 도심, 명동, 이런 도심 쪽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강남에 인접해 있으면서 이런 도심까지 두 개의 업무타운을 갈 수 있는 이 노선을 끼고 있는 지역들,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250m 안에 있는 지역들인데, 이런 것들이 250m 안으로 쏙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무슨 우리가 걱정할 지역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됐으면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매물 잠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더 계속적으로 2월 달부터는 이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한다고 서울시에서 재개발 들어간다고 여기 물건 잠겨. 여기 이제 민간 도심 복합 사업한다고 이런 자리에 또 물건 잠겨. 아, 도대체 그러면 우리 건 어디 있냐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지역들, 역세권, 민간 도심 복합 사업, 그 다음에 이 지역 안에서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어떻게 얼마를 가지고서 투자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도심 쪽이나 강남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1억대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도 이 지역에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분명히 왔습니다. 이 규제 완화 때문에 180도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이런 곳들이 될 겁니다. 강남 주변
도심 주변, 업무타운 주변 지역들, 이런 더블 역세권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놓치지 마셔야 될 지역들인 거고요.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제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 오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